부동산 시장에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10년 주기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죠. 보니까 2012년도에도 사실 그때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뭐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우스 푸어라는 게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빈곤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비투, 영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10년 전과 지금 상황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 많이 빠진다는 측면 이거는 뭐 당연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때 고통받았던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 베이비 부모가 큰 고통을 겪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라고 해서 2030 세대 있잖아요. 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겠죠. 이 세대들이 이제 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때보다 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게 지금 영끌 비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는 영끌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무상향에 대한 엄청나게 강렬한 기우제를 지낸 거죠. 빚을 최대한 끌어들여서요. 그래서 주로 MZ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12년에 당시에는 주로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2006년 그때 기자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뭐 버블 세븐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판교 고분양가 폭풍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엄청나게 흔히 말하면 오버슈팅 되었던 거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서울에서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수도권이 많이 올랐죠. 수도권이 주로 GTX 라인 쪽으로 집값이 고공비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주로 MZ 세대들이 뭐 갭 투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영끌 비투 방식이든 몰려갔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많이 올랐던 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이치는 같은 거잖아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MZ 세대들은 이제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주택들이 대형보다는 소형을 많이 샀겠죠. 그다음에 구축보다는 신축을 많이 좀 선호했죠. 그러니까 이번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많이 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몸테크라고 그럽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이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서 이제 기다려서 나중에 뭐 재테크를 하는 방식 그걸 거부합니다. 욜로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신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많이 빠졌죠. 이번에는 재건축보다 일반 아파트가 더 많이 빠집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MZ 세대가 이게 주택 시장의 이제 주력 세대로 떠오르다 보니까 대형보다는 소형, 그다음에 구축보다는 신축, 그다음에 재건축보다는 일반 아파트가 더 빠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부동산의 상식이라고 했던 게 어떤 겁니까? 가령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니까 불황에도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더 빠져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제 1인 가구가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별로 없고 앞으로 가격이 더 빠질 거다고 그랬는데 정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흐름은 기존에 통용되었던 고정관념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진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우스푸어 사태보다는 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가 약간 결합된 형태가 이번에 저는 영끌 푸어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MZ 세대들 중심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이게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